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진로와 직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업교육과 동시에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진로와 직업 강점과 약점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강점과 약점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기업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인의 광점과 약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알리바바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쇼핑몰인데 여러분도 아마 구매를 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알리익스프레스를 아마 이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마인이라는 이 사람의 약점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키가 작고 못생겨서 취업 실패를 했어요. KFC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경찰 면접 등에서 다 실패를 했고요. 대학도 삼수 끝에 전문대에 들어갈 성적이에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현재 약점을 가지고 잘하게 만들어서 이 분야에 독점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첫째, 영어 실력이 좋았어요. 물론 이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강점보다도 운이에요. 그죠? 미달로 합격을 했었고요. 성적이 낮았지만 가감하게 항저우 사범대에 미달로 합격을 했어요. 영어 실력이 좋아서 항저우 사범대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학교의 영어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영어 강의 때문에 무역업계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알리바바 창업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교포 3세죠. 2000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핏줄은 한국 핏줄이 있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학창 시절에 본인은 미국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 다니게 됐고요. 사실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분도 뭐 버클리 대학 정도 다닐 실력이라면 영어는 굉장히 유창하겠죠.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도 영어를 잘했고요. 마인도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딱 만난 지 몇 분? 6분 만에 마인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얼마? 3천만 달러를 투자금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3천만 달러를 결정했지만 누가 손정희 회장이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마인인 자기의 역량이 맞춰서 2천만 달러만 투자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2천만 달러가 투자받은 것이 알리바바닷컴이 상장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세요.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코스닥의 시장이라는 곳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능력이 돼야 돼요.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업 공개가 돼서 상장이 됐는데 이게 578억 달러가 됐어요. 2천만 달러 투자를 받은 금액에 578억 달러가 돼서 3천억, 3천배의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의 강점은 뭐죠? 영어예요, 영어. 영어를 가지고 강점 때문에 무역업계 사람을 만났고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봤죠?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다 잘하면 좋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면 좋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거는 사회생활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여러분이 보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나도
자, 여러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성적인지 사회성이 있는지 어떤 건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강점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약점은 어떻게 해요? 더 약하게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보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쪽이 강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강점에 맞는 직무를 찾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저는 강의를 참 좋아하거든요. 가르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르치는 게 좋으니까 행복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장점, 성격, 능력을 파는 건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해야 돼요. 나중에 학교에 돌아오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학교에 돌아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5만 원짜리 10장을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 보이는 건 8장이지만 준비를 하고 여기에 나의 장점을 적어요. 뭐 느림도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성실, 적응, 절약. 자, 이거를요. 가격을 내가 매겨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팔아요. 팔아서 만약에 한 장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만약에 느림이라는 게 돈 주고 누군가가 사갔어요. 30만 원. 여러분도 다른 친구한테 이 돈을 가지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바라보는 수익금은 친구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강점이고요. 여러분은 성실을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강점이에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내가 바라보는 강점, 친구가 바라보는 강점은 어떨까? 그래서 진짜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방 했던 거를 여러분 강점, 약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친구가 생각하는 강점, 약점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더 조사할 게 있으면 직접 가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보시는 걸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미션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강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기 페이지 22페이지에 있어요. 요거 여러분 교과서에 지금 작성해 보실 수 있죠? 자, 나의 강점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보완을 하겠다라는 단점은 어떻게 적겠다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대인관계 필요하죠? 그런데 성격상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대인관계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대인관계를 잘하자고 격려하고 강요하게 되면 이 친구는 대인관계에 대한 오히려 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사회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해도 돼요. 대인관계가 엉망인 사람들도요, 잘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얘기했었죠.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대인관계 쉽지 않겠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진로와 직업책 보시고요. 기업과 정신인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대인관계는요. 우리가 학습 목표가 이렇게 돼요. 기업과 사례를 통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고 협업에서 각자의 역할이 소중하고 필요한 분야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꼭 반장 돼야 돼요? 꼭 내가 CEO 돼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도 나는 수동적인 인간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최선을 다해라. 능동적으로 생활을 해라. 그런데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혀 먹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격언들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대인관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호 성격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중요. 자, 대인관계가 무슨 뜻이다? 집단 생활 속의 구성원 상호 간의 심리적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미국 제조업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지식근로자 및 인재라고도 할 수 있죠. 필요 조건 5가지를 얘기했어요. 컴퓨터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잘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개성과 새로운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과 여러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변화를 따라가고 오히려 리딩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가 말을 했죠. 미국 제조업자 협의회에서 얘기한 거지 반드시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강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능력만큼만 길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맞아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 제 생각 얘기해 볼게요. 대인관계의 핵심은 타인. 타인이 누가 있어요? 친구나 가족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 특히 강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는 가족이 성격이 다르겠죠. 쟤 왜 저래? 왜 저래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 나쁜 짓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누가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의 10,000명의 실패자를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 지식과 기술 부족 때문에 실패한 친구들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5%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실패가 됐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회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여러분이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거 편한 친구들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서서 바꿔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에드워드 위건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능력 부족으로 실패한 사람은 10%다. 나머지 90%는 인간관계의 잘못이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 자, 똑같은 연구죠. 창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곧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시겠죠? 근데 창업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거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과 사람을 서로 기대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간자는 뭐죠? 사이 간자. 인간과 인간 사이. 그게 진짜 인간관계. 여러분은 잘 모실 거예요. 이 빡빡이 아저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컷이라는 아저씨인데 인포시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인포시크는 여러분 지금 구글닷컴과 같은 검색 엔진이에요. 네이버처럼. 구글보다 훨씬 더 먼저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었던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환원하기 위해서 7,500만 달러를 들여서 재단을 설립을 했고 매년 기부금 500만 달러를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예요? 나는 MIT 공대에서 매우 뛰어난 공학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저씨가 MIT를 졸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기업가는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불리고 쓰고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자, 됐죠? 요거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뭐죠? 기업가 정신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 인간관계 별로 안 좋은데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공부를 배워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인간관계는 축이 있죠. 그거 사다가 뭐 대표적으로 카네기에 대한 인간관계론 책이 있지만 그 책을 사다가 여러분 백날 공부해봐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부딪혀보는 거. 부딪혀보는 방법이 뭐가 있죠?
학교에서 수업하고 수업 배우는 거 그거 부딪혀 보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 해요? 대회 나가세요, 대회. 대회를 자꾸 나가면 창업이나 발명대회나 기타 다른 대회도 괜찮아요. 뭐 우리 학교에 합주부도 있잖아요. 합주대회 등등 나가서 자꾸 무대에 나가요. 그래서 뭘 많이 당해봐요? 지적질을 당해봐요. 여러분, 하류에 있는 돌멩이가 둥글둥글하잖아요. 상류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게 둥글둥글 부딪혀가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성격이 둥글둥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공 열쇠는 뭐라고요? 대인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대로 잠시만요. 내향적인 친구는 외향적인 친구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BTI 검사는 본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반대의 성격. 쟤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원래 그래요. N타입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느낌대로 행동하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데요. 느낌대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대인관계를 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원래대로 여러분 성격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숙제 있어요. 여기 올려주세요. 자기 성격에 대해. 자, 실제 이 콰이어트라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어,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스잔 뭐였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콰이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자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테드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테드 아시죠? 인터넷 테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즈벨트, 엘고우, 워렌 버핏, 간디, 뉴턴, 아인슈타인, 조지 오웰, 스티브 스필버그, 제이케 롤링 누구인지 아시죠? 해리포터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주라기 공원, 그죠? 동물농장, 그쵸? 아인슈타인 누군지 알 거고, 뉴턴도 알 거고요. 워렌 버핏 뭐 주식 부자 아시죠? 간디 아시죠? 엘고, 루즈벨트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 자, 이 사람들은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향적인 성격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 덕분에 특정한 일을 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도 훌륭한 사람 진짜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 배웠죠. 바꿔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성격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좋은 성격이에요.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보완할 거, 반대 성격이 갖고 있는 거 보완할 거 몇 개만 가져와요. 다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봐요. 이순신 아저씨 리더십 쩔죠. 여러분 용어로. 자, 이순신 아저씨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리더십은 선생님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유치원 선생님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아저씨가 환생이 돼서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치원 애들 다 울겠죠. 나를 따르라 칼을 뽑으면서 유치원 애들 다 울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똑같은 리더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답게 살아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를 따라라 이런 타입인 거고요. 여기 보면 뭐예요? 제가 미션을 줬어요. 10억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했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D타입 장점 나댄다. 단점 너무 나댄다.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I타입은 얼굴만 봐도 웃긴 거. 10억이 생기면 뭐 할래? 그랬더니 지방 흡입하고요. 내 집 마련하고 희귀동물 키우기 하고요. 아우디 마련하기 하고요. 세계여행 하고요. 10억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했더니 여기가 안 나와 있나요? 다른 조사에 나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돈을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뭐 I타입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S타입 뭐예요? 꼼꼼한 게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친구. 그림 굉장히 작죠. 굉장히 소심하죠. 글자도 굉장히 작아요. 그쵸?
자, 장점, 장점 뭐 읽어봐도 되겠죠? 자, 분석적인 타입 C타입이에요. C타입들은 10억이 있으면 뭐 할래? 기부 5천만 원, 저축 적금 3억, 부동산 투자 2억, 나를 위해 2억, 부모님께 2억, 세계일주 5천만 원. 다 더하면 얼마? 정확하게 10억 나옵니다. 자, C의 단점 보시게 되면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수가 적고 등등.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림 봐요. 딱 대칭적으로 그렸어요. 균형이 딱 맞죠. 자, 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D타입은 어떤 유형이 좋아요? CEO, 회사 사장이 되면 좋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I타입은요, 말 잘하고 사람들 잘 사귀니까 CMO, 마케팅 잘하는 사람으로 하면 돼요. 치프 마케팅 오피서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분석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은 뭘 하는 게 좋아요?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최고 기술 이사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짱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CPO는 프로덕션 오피스예요. 최고 생산 관리자예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생산이나 이런 수동적인 거, 사무적인 일을 맡기면 참 잘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기 있는 거 읽어봐요. D타입 몇 개, 나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게 개수가 많은 게 만약에 D타입이면 여러분 D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 유형 앞에 있는 숙제랑 같이 해서 올려야 아시겠죠? 두 번씩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학교에 오면 창업 동아리를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창업 동아리를 만들 거고요. 별도로 창업 동아리에 가입할 친구들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뽑을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요거는 예전에 창업대회 나가서 했던 거고요. 저는 여러분 지도교사니까 총괄 이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맡고자 하는 팀을 만들 거예요. 총 저를 빼고 여러분이 4명을 한 팀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 결과적으로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거를 찾아서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잘하는 걸 찾고 자기가 잘하는 강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강점이 어떻게 돼요?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죠. 네, 회사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인재상하고 잘 어울리는 일들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내 강점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 되죠. 강점에 관련된 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게 뭐예요?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있는 회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개의 회사. 그쵸? 뭐 해가지고 나의 가치, 나의 강점, 퍼스널 코어 밸류를 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결과적으로 화이부동 무슨 뜻이냐면 다름을 아우르며 모두를 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같음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걸 인정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존하게 된다. 자, 마지막 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쓸모 있는 곳을 찾지 못했을 뿐, 내가 쓸모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꼭 회사의 CEO가 될 필요 없더라고 얘기했죠? 바로 인생의 CEO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나의 동지를 찾아라. 이 아저씨 스티브 잡스예요. 맥킨토시를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이에요. 성격 완전 반대예요. 근데 정말 잘 맞았죠. 물론 나중에 결별을 했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죠? 전자공학을 잘하시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이해를 했으니까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해서 세계적인 애플 회사에 기초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던 이 두 팀이고요. 휴렛 패커드도 마찬가지예요. 휴렛이라는 사람하고 패커드가 둘이서 창업을 했어요. 차고에서 창업을 했죠. 이 사람도 차고에서 창업을 했고요. 둘 다 차고에서 창업을 했어요. 휴렛 패커드가 회사 이름인데 컴퓨터 회사잖아요. 일반적으로 휴렛 패커드는 사람 이름으로 합성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패커드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회사 이름이 네 이름이 앞에 나와 있냐? HP 휴렛 패커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뒤를 결정을 했대요.
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도 여러분 구글 창업자인데 성격이 완전 반대고요. 마크 zu커버그하고 숀 파크도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중요한 건 상호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결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됐죠?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기업 간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빙그레에서 유명한 우유,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이 바나나 맛 우유랑 올리브영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바나나 우유의 포장지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같이 진행했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직장에서 대인관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 의견 존중해 줘야 되고요. 자꾸 무시하면 직장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을 잘 청취하다 보면 내가 못 본 그런 실수나 못 본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감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면 모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 학기에 공부 정말 잘하잖아요. 며칠? 3일만. 3일만? 그래서 작심삼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포기해서 해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해 줘요. 이건 어때요?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제 안엔 불쾌감을 없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는 거.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표정이 안 좋거나 한숨을 쉬거나 문을 크게 닫거나 슬리프를 끌고 다니고 나쁜 말투 등은 무의식적인 행동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요. 여러분 꼭 인상이나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태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aptitude가 태도잖아요. aptitude 이 태도라는 뜻이에요. 봐요. A가 숫자 1이잖아요. 아, 1이 아니라 A가 첫 번째니까 1이잖아요. 1이라고 할게요. T는 몇 번째에 있어요? 몰라요. 한번 따져봐요. T, I가 몇 번째예요? 이거 해서 다 더해봐요. 얼마가 나오게요? 100이 나와요. 100점짜리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재미로 따져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대인관계 유형 페이지 31페이지 있어요. 대인관계 유형 검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신뢰형이 강하고 지배형도 강하네. 근데 약한 게 뭐야? 친화형이 다르네. 약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친화형을 길리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20점까지 채울 필요 있어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채워도 돼요. 음. 아무리 해도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대인관계 유형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키슬러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했고요. 총 8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뭐 지배형, 신뢰형, 냉담형 등등 사교형까지 있고요. 이걸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직무에 필요한 것을 관련된 유형을 보완해서 나머지 유형은 사회에서 최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스티브 잡스 아까 얘기했죠. 고집불통, 소통 원을 하지 않고요. 잡스의 공식 정기 그 책 쓴 거 있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 쓴 사람 월튼 아이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잡스는 참을 줄도 모르고 타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대인관계 개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플을 창업했던 친구마저도 떠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별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폰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말고요. 조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비슷하네요. 그죠? 이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은 굉장히 많아요. 스티브 잡스의 특징이에요. 아, 저 사람.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예측해서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근데 굉장히 독단적이지만 조안나 호프만이라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했어요. 마케팅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아이디의 제안이나 업무 대행의 직원을 얘기해도 다 받아줬던 스티브 잡스고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꼼짝을 못했느냐면 부인 로런 파울 잡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사람 덕분이기도 해요. 세상은요, 자기가 능력대로 산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형이 도와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예, 자기 부인을 참 잘 만났어요. 여러분도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죠? 자,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심이 강하고요. 똑똑해요. 가식이 없고 공감 능력이 갖추고요. 이 스티브 잡스를 휘어잡았대요. 그리고 와튼 스쿨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와튼 스쿨이 경영대학이에요. 어디에 있느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는 대학에 있는 경영대학 이름이거든요. 이 여기서 전공을 하고 월가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스탠퍼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경영학 석사를 입학하기 위해서 합격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이탈리아로. 그리고 미술사 공부를 했대요. 굉장히 관심 분야가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하죠. 어쨌든 유펜의 와튼 스쿨은요. 초봉이 최고예요. 이 유펜 여러분 나중에 또 유학에 관심 있으면 유펜의 와튼 스쿨하고요. 그리고 노트테임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멘도자 스쿨이 MBA 과정에 또는 경영대학에서는 미국에서 1, 2위 하는 대학이에요.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갑자기 다른 얘기로 갔어요. 잡스가 죽기 전에 결혼 20주년이 되던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능력도 키우시고요. 잡스와 롤은 자체가는 뭐예요? 돈은 자립하는 수단이고요. 정체성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롤은 가구를 구입할 때 꼭 필요한지 같이 토론하고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이 로런 파울 잡스는요. 결혼 후에 테라베라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아치바라는 회사의 이사진도 맡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혼자 똑똑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자, 이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해볼게요. 의사소통 페이지 32페이지에 있어요. 자,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죠? 자신의 생각,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이에요. 여러분 주식 갑부. 자, CEO는 앞으로 IQ가 200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기술직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계가 아닌 사람만의 능력은 공감, 협동심, 상상력, 그리고 소통이다. 됐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연습에서 증진이 돼요. 어떻게 해요? 많이 경험해요. 부딪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많은 강의를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 특강 출병을 할 테니까 빨리 코로나 종식이 돼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테드 강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아시죠? 세바씨 이런 강연도 많이 들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은요. 일단 공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상대를 중심으로 놓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를 중심으로 놓고 말을 해야 되고요. 진실, 배려, 신뢰를 통한 공감과 경청이 진짜 중요하죠. 친밀한 관계시는요. 상대방 말에 공감하고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고요. 그렇지 않고 공식적인 토론이나 회의할 때는 상대방 존중하면서 주제에 알맞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회의 주제를 명확히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가? 나의 의견이 있는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의사소통 시 요점을 정할 수 있는가? 회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가? 의견 전달을 잘 하기 위한 적절한 비유가 있는가? 내가 제시한 의견의 가치를 생각했는가? 요걸 생각해서 여러분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정적인 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조심하게 부정적인 말 섞어 가시면 나쁜 말을 여러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산 정상을 등산하고 싶은 개구리 10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산에 등산을 한다라고 하고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더니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토끼가 먼저 만났어요. 이 조그마한 발로 등산은 어림도 없지. 그래서 5마리 포기했어요. 나머지는 포기하지 말고 전진을 했어요. 들쥐가 봤어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지. 2마리 또 포기했어요. 나머지 또 전진하고요. 염소가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려가라. 2마리 또 포기했고요. 마지막 1마리만 남았어요. 1마리만 정상에 올랐고 동물들이 그 성경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체 비결이 뭐니? 뭐라고? 성공한 비결이 뭐냐니까?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 기머거리 개구리였대요.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요. 자, 우아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경청의 중요성 페이지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주의 깊게 들어서 공감하는 경청이다. 여러분, 경청의 CEO 대표적인 사람이 이베이 창업자, 이베이 아시죠? 원래는 책을, 원래 쇼핑몰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아마존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베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옥션이나 11번가나 이런 회사와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여자 CEO가 계세요. 맥 히트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CEO예요. 늘 충고와 비판에 귀 기울인 열린 마음을 받아들였고요. 정장 대신 이베이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으며 직원들과 격없이 친밀한 관계 유지를 했대요. 매달 고객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분의 명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열심히 듣는다. 됐죠? 경청 잘하는 방법 페이지 36페이지 역할극을 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말 따라하며 고객을 공감하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물건이 있다인가요? 아,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는군요. 인쇄물에 점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인쇄물에 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매수도 부족하고 매수까지 부족했군요.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역할극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금방 학교에 소독이 들어와서 잠깐 멈췄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따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극 한번 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는 대안을 찾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당장 환불해 주세요. 네, 환불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똑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